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웰다잉에 관련된 궁금한 일, 또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볼 일들을 얘기해 보는 궁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언 상속 플랫폼을 개발한 엔드웰 회사의 공동 창업자 서상윤 변호사님을 모시고 상속에 대해서 또 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엔드웰의 서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엔드웰을 상속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 상속 관련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사실 유언장 작성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법원도 너무 엄격하게 나와서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유언 상속을 이제 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언장을 좀 쉽게 쓰고 또 쉽게 보관하고 또한 이제 상속 관련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언 상속 플랫폼을 저희 개발해야 되고요. 일종의 유언 상속계의 유튜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만드는 거니까 종이로 쓰는 전통적인 유언장 작성 방식하고는 별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내가 가서 종이로 쓰는 유언장 작성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엔드웰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하고 안 받아주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요? 네, 사실 이렇게 국내 해외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변호사기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예 교과 과목으로 윌 앤 트러스트라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언 자체가 하나의 그 법대 이제 교과 과목이 될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금기시돼 있어서 그런지 사실 이제 유언장 작성하신 분도 많지도 않고 또한 작성에 관련해서도 판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씁니다.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쓰는 거고 쉽게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도 없어요. 아마 1% 미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나도 유언장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보관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유언장을 쉽게 편하게 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마무리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데 이렇게 엔드웰이 그 일에 나서서 아주 제가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갔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신더라. 그럴 때 그 시장 조사로 간 분의 한 사람은 이거 아무도 안 신으니까 도저히 신발을 팔 수가 없겠습니다 하는 부정적 전망을 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도 안 사시니까 무궁무진하게 팔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 전망을 낸 사람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작은 우리 환경이 유언장을 거의 쓰지 않는 문화가 주어진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책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한국이 이제 저희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선진국들 보면 다들 유언장을 이제 많이 쓰고 계신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문화상 죽음에 대해서 좀 꺼리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한 이제 사회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많이 이제 꺼리시는 것 같고요. 저희 목표는 우선은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은 이제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우선 마음을 먹기는 굉장히 힘드시지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기술적으로 고연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저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가 냄비 근성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냄비 근성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빨리 식는다. 근데 저희들 포커스는 오히려 앞쪽에 빨리 끓는다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본 미국하고 많이 다르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지금 저 BTS가 이제 전 세계를 또 다 점령했고 또 저희 기업들이 다 전 세계에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조만간 문화 확산되면 또 저희 기술도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신다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유언장을 좀 쉽게 모바일로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또한 그 유언장을 보관을 하고 또한 이걸 설계를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단순히 유언장 작성이나 보관뿐만 아니라 상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플랫폼으로 자문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모바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유효해야 하지 않습니까? 효력이 예, 맞습니다.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효력이 보장될 수가 있나요? 말씀대로 그 유언이 이제 법원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 해당 그 유언장이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이제 보관이 돼야 되고 그 서버에 보관된 유언장이 원본이라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핸드폰으로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녹음하거나 녹화하셨다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이제 보안 기술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말씀대로 그 내 유언이 이게 몇십 년간 뭐 몇백 년 보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관되려면 그 보관에 대한 보안 시스템, 그 내부 시스템 이런 부분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특히 미국 아마존사에 저희가 서버를 활용해서 보안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유효성을 확보하려면은 현행 유언 관련 법률에 뭐 좀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언 관련해서는 그 법조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예전과 달리 지금 60, 70세 그 세대 분들은 다 유튜브 아주 맹렬하게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아직도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유언으로 규정 안 돼 있습니다. 녹음만 규정돼 있고요. 이렇게 좀 정근해적인 규정들이 빨리 개정되기를 저희도 열심히 지금 국회나 뭐더 전문가시니까요. 좀 많이 좀 도움 주시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의 앞뒤 관계를 뭐 닭과 달걀의 관계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 선후를 잘 따지기는 어렵지만 법과 제도가 더 개선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극이 유언장을 아무도 안 쓰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엔드웰 같은 이런 그 사업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쓰는 것이 보급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유언장 쓰는 그 사람들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잠재적 고객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잠재적 수요를 많이 확대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그 분석 재료라든가 또 설정하고 있는 잠재적 고객층 개발하려고 하는 목표층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를 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이 분야를 이제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 한국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800만 명 정도가 이제 베이비 부모로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 특히 1950년대생 분들은 교육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아실현 욕구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본인들이 좀 그런 조금 깨어 있는 분들이 있으셔야 또 이런 시스템을 또 활용하셔서 또 쉽게 이제 유언이나 이런 분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 타겟층을 그쪽으로 맞추고 지금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다른 쪽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략 2억 4천만 명 정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타겟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열심히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연령으로는 노인 또는 노령기에 진입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분들이 잠재적 고객으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는 유언장을 쓰는데 익숙지 않지만 약간의 자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그
유언장을 쓰는 고객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유언장을 쓰면 지금까지 쓰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오고 또 개선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관련 문헌 같은 걸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외국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확보하려면 이제 노후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하고 그 유언을 씀으로써 이제 행복한 노후를 한번 돌아보고 또 좋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훨씬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삶을 통해서 좀 준비하시고 더 활기찬 제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아마 구상하는 데 도움 되실 거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함에 따라서 내 삶의 마무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뜻대로 정리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유언장을 써야 실현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단순히 재산의 정리라는 것, 그걸 통해서 자녀들 간의 분쟁을 예방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정리한다는 큰 인생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많이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는 게 무궁무진한 잠재 시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낯선 문화를 보급한다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많은 또 다각적인 노력이나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뭐 이렇게 유료 광고라든지 대규모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또한 이제 고객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좋게 하셔서 오히려 바이럴 마케팅으로 고객들이 주위에 추천하는 식으로 쓸 수 있도록 마케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초반에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고객을 최대한 뭐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초기 고객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정말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해서 남들에게도 권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시겠다 이런 구상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요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병원들을 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보통 동네 병원들이 뭐 이렇게 규모는 좀 작아도 보통 손님들이 누적 손님들이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 마케팅, 병원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 고객은 정말 힘들지만 한 10,000명, 2만 명 넘어와서부터는 오히려 고객이 고객을 부르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크게 마케팅 안 해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예. 그럼 초기에 마케팅할 수 있는 대상을 뭐 지역이나 계층이나 연령이나 뭐 어떤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우선은 지금 타겟팅을 60대 후반 정도 계신 분들 저희가 연령 타겟하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이 사실 유튜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유튜브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 또 저희가 실제로 좀 더 친절하게 한번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연도 좀 많이 해드리고 해서 그 작성하는 방법 저희가 강의도 나가드리고 해서 최대한 초기 한 1,000분 정도 고객을 모실 전략으로 지금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홍보하고 마케팅할 어떤 그 대상이 뭐 이를테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특정한 뭐 노인들의 모임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렇게 주 타겟으로 설정한 그런 집단이나 뭐 장소 같은 게 있나요? 최근에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렇게
그 노인 연합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이 생기셔서 오히려 저희 쪽에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저희가 지금 자문을 오히려 좀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된 그 노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의 나가면서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도 같이 겸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유언장 작성, 보관 또는 집행에 관한 시장이 뭐 거의 형성이 안 됐으니까 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잠재적인 어떤 그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실 저희가 지금 뭐 대략적으로 연간 그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사망하신 분 연간 30만 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현재는 비율이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미국 일본을 좀 따라가면 10% 정도는 유언장을 쓰시지 않을까. 연간 3만 명 정도 아마 쓰게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 3만 명 정도를 봤을 때는 유언장 작성이나 보관 자체의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언 집행 시장은 좀 크기 때문에 유언 집행 시장까지 감안한다면 대략 시장 규모는 저희가 한 3조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걸로 향후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사망자 기준으로 10%하면은 3만 명인데 뭐 아마 빠른 속도로 몇 년 안에 또 사망자가 40만을 넘게 되겠습니다만 꼭 사망 직전에 분들만 유언장 쓰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사실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이 대상의 폭은 그보다 훨씬 넘고 예. 좁게 잡아도 일테면 은퇴 시기를 앞둔 사람 내지는 환갑 맞이해서 이제 노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에 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쓰는 게 맞는데 아직은 안 쓰고 있어서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그보다 10배, 20배가 더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뭐 50대, 60대부터 유언장을 쓴다면 그러니까 그 규모는 정말 잠재적으로 아주 크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근데 그곳에서 유언장을 쓰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해서 핵심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그 다양한 그 분야 중에서 뭘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유언 집행에 있고요. 말씀대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언장을 워낙 많이 작성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톡처럼 누구나 무료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뭐 기본적인 서비스를 배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유언 집행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희는 거기서 충분한 회사한 수익을 가져오고 고객은 이제 뭐 그걸 하지 않으셔도 유언장이나 보관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집행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언 집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사망 신고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망 신고돼서 유언장을 법원에서 검인을 저희가 받아서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드리고 그리고 유언자의 취지에 맞게 유언장에 적혀 있는 대로 그 뜻을 이행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보통 유언장 쓰실 때는 이게 상속이나 특히 자녀분들이 안 싸우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사실 유언 집행인의 역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상속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정말 고인께서 뜻대로 이렇게 상속이나 이런 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언 집행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언장을 쓸 때 거기다가 부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좀 불만이 있으면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내 유언장에 집행 일을 맡긴 이 로펌에 또 이 엔드웰에다가 협의를 해서 다투지 말고 조정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을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뭐 명시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유언 집행인은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예. 유언 집행인을 명시 안 하셔도 명시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유언이 진행되면 그 법적으로 유언 집행인이 상속인의 그 법적 지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돌아가신 아버님도 뭐 어머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니 입장에서 저희 원만하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유언장을 엔드웰을 통해서 작성하고 보관하고 나중에 이제 뒤처리 집행까지 이제 계약을 하면은 단계적으로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언장 그 작성에 대한 비용은 받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진행하는 법적 요건 중에서 녹음 유언의 형식을 이제 빌려 쓰기 때문에 기본으로 증인 한 분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한 분은 이제 그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분으로 이제 제3자로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비용 일정 부분 수수료 발생하시고 그건 이제 당사자께서 부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뭐 그 기간이 얼만큼 되거나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보관료가 조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기간 대한 보관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기간이 되면 이제 보관료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행은 이제 상속 재산에서 이제 일부 집행 비용이 발생해서 저희가 집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의 요 비용으로 수반되는 게 엔드웰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엔드웰이 그거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닌데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증인 비용이 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증인이 한 사람입니까? 네, 한 명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관례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관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생각하시는 증인 비용은 얼마로 책정하시나요?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공중사무소 통한 증인 비용은 굉장히 좀 비쌌거든요. 보통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이상씩 인당으로 특히 공중사무소 같은 경우는 2분 이상 오셔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라도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대략 한 그 최소한 이제 법원에서 지급하는 차비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 저희가 그 기본으로 책정하고 사실 보관료 일부를 이제 뭐 증인께서 차비 명목으로 좀 더 받아가시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이제 그 사실 저희가 증인을 또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인의 법적 요건도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지키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그 피상속인 분께서 이제 그 유언하시는 분께서 꼭 증인을 데려오겠다 하신다면 그런 부분 요건도 좀 따져서 그렇게 데려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 가이드라인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집행을 할 때 주된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엔드웰에서 그 유언장을 접수하고 그 관리해 주는데 처음부터 당신은 일정 재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분만 우리가 접수해 드립니다. 이런 진입장벽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약간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비즈니스라서 사실 뭐 이렇게 진입 장벽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말씀대로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비용을 조금 뭐 지출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저희 회사에서 지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여기 와서 쓰고 맡기도록 하고 그 중에 일부 그 재산 가액이 커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게 이제 주된 그 수입원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적으면 실제로 사업이 이게 수지균형이 맞아야 발전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이제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대로 루틴대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인력 투입이 굉장히 이제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뭐 저희가 경비 발생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그 고객한테 크게 부담은 안 드리도록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